예, 이번 학기에 우리 호찌민 인문사회대 한국학부의 4학년생 고급 한국어 읽기 쓰기 과목을 담당하는 김병선 교수입니다. 오늘 좀 안타깝게도 제가 강의실에 직접 좀 나타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줌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줌으로 하는 것이 직접 얼굴을 보고 한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줌으로 만나고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줌이라고 하는 뭐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이 온라인 회의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2, 3년간 그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나도 여기 대학원생들하고 이 줌으로 많이 강의를 해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본다고 하면 이 강의에 이렇게 집중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자료 같은 것도 바로 앞에서 접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좋다. 그래서 뭐 단점을 우리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소개를 좀 하자면은 나는 그 한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 2월 달에 2022년 2월 말에 한국에서 정년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 한 사람이 몇 살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정년 퇴임을 하고 그 세계 각국에서 이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을 좀 만나서 같이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 나라의 한국 학부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최종적으로 베트남에 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꼭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했고 한번 내가 한 20년 전에 여행을 한 적은 있는데 또 베트남 제자들을 내가 가르친 적도 있고 해서 여러분 대학에도 내 제자가 한 사람 교수로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고 해서 베트남에 꼭 가고 싶다 했는데 마침 이 호찌민 인문사회대학에서 나를 초청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 전공은 이제 한국어 교육 쪽의 전공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도 다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 현대 시라고 하는 분야를 주로 연구를 했어요. 그쪽에 논문도 많이 냈고 그런데 내가 처음에 교수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38년 전에 전라북도 전주 들어보셨죠? 그 한옥마을이 있고 뭐 콩나물 국밥 등 전통 음식들이 좀 있는 곳이죠.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르쳤고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성남에 있는 서울 바로 밑에 있는 도시죠. 성남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여러분이 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부는 없어요. 학부는 없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한국학대학원이라고 대학원 과정만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에서 그 한국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에는 내국인,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50대 50, 절반 절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학생 중에 한국 현대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에, 이제 저한테 다 지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문학 전공 교수는 나 혼자람 뿐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설 논문 쓰는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뭐 수필 논문 쓰는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희곡 드라마죠. 그런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해서 어, 하여튼 문학 전반에 대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는 한 80%가 외국인 학생이고 20%가 내국인 학생인데, 박사는 31명을 내가 졸업을 시켰습니다. 베트남 학생 중에는 두 사람이 박사 있고, 또 석사에도 두 사람 있고, 또 수료 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 정부에서 한국학 지원기관이라는 기능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한국학 연구기관, 교육기관들에서 선생님들이 연구하시고 또 책을 내시고 학술회의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호찌민 인문사회대학 한국학부도 이번에 우리 연구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예.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동안 이제 한국학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더 가르칠 기회가 없고,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 해서 이 베트남을 지원을 하게 됐고, 또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 호찌민 인문사회대학에 가게 되어서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지금 빨리 나는 베트남에 가고 싶은데 아직 서류가 준비가 잘 안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학부에 이제 4학년 첫 학기죠. 4학년 첫 학기고,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듣기로도 그 호치민 인문사회대학의 한국학부 학생들이 한국어를 참 잘한다 이렇게 듣고는 있어요. 있는데 음, 그래도 가령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또 뭐 한국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또 뭐 한국 여행을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유학생들 접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고급 한국어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이번 학기에 그 교재로 쓰고 있는 책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바로 이제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읽기 쓰기 그랬는데, 어, 여기 이제 그 서문을 읽어보시면 서문 책을 펴내면서라고 3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휘가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학문 목적.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다. 그런 뜻입니다. 네. 고급 한국어는 학문을 하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학부에서 이 학부를 졸업을 하고, 학부에서는 이제 주로 한국어 능력하고 이제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시죠. 그런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거기서부터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전공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언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 제가 있었던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대학원에서는 어, 학생을 뽑을 때 음, 여러분 토픽이라는 그
걸 아시죠? 그 토픽 점수가 5점이면 아주 좋고 4점도 인정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입학을 할 때 그렇게 학생들을 뽑고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전공은 혹시 모르더라도 이 한국어, 한국 문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6급을 다 땄더라도 부족하더라고요. 6급을 땄더라도 와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하는 도중에 이제 그 어떤 부분을 이 책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줄 텐데요. 일단은 이 교재가 그러한 사람들 그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학문 목적. 그런데 뭐 학문 목적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고급 한국어의 차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픽을 6급까지 따는데 아마 이번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 교류, 인터랙션 이게 좀 어렵죠. 지금 내가 일방적으로 원웨이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도 지금 볼 수가 없고 또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이 누구를 이렇게 지적해서 질문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 그게 지금 이 온라인 강의의 좀 약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을 내가 또 참고를 해야 돼요. 지금 그걸 정확히 모른 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또 말의 속도도 좀 천천히 평소의 말보다도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 발음도 또렷하게 하려고 하고 표준어를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어, 100% 알아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나 이 수업의 몇 퍼센트 정도 강의를 알아들었는가 그걸 이제 나중에 나한테 피드백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반 여러분 1반이죠? 2반 대상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뭐 비교적 잘 듣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좀 100%가 아닌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들은 거 한 번 들으면서 이 말이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시 한번 듣는다고 하면 어때요? 어, 조금씩 더 익숙해지겠죠. 교수님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표현을 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녹화가 돼서 편집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만 그 링크를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녹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재가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 읽기 쓰기 아마 말하기 듣기는 따로 또 있는 것 같죠. 따로 다음 학기에 하게 되나 하여튼 읽기 쓰기예요. 읽기와 쓰기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이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읽기와 쓰기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소리 내어서 문장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읽기의 가장 최고의 그 목표가 되는 거죠. 문장의 뜻,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 교재 구성 그래서 모두 단원이 10개가 있습니다. 10단원이 있는데 이번 학기 강의가 15주 15개
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15주 강의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한 단원을 한 주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 하나를 한 주에 다 끝내지 못하는 이번 주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만 이제 10주까지 10과까지 15주 동안 마치도록 하고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또 있죠. 예. 그래서 10개 단원이 되어 있고 단원명은 현대인과 직업, 생활경제, 21세기 문화, 지리와 산업, 현대인의 건강, 미래사회, 생활과학, 예술, 신문, 영화의 세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이 학문 목적뿐만이 아니고 한국인들과 어떤 그 현대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이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익히면은 상당히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은 1장이 읽기, reading이고 제2장이 쓰기, writing이에요. 읽기와 쓰기. 내가 불행히도 베트남 말은 잘 못해요.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뭐 인사말, 신짜오, 신까멍 뭐 이런 말은 좀 할 줄 아는데 뭐 그리고 뭐 몇 개 그 단어들은 알아요. 몇 개 단어들은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경우에는 영어로 조금씩 풀어서 설명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기, reading은 뭘 하느냐 그러면 뭐 가령 첫 단원 같으면 직업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기,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직업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읽기 내용이 되겠고, 문법 및 표현도 배웁니다. 이건 조금 이제 고급 한국어, 또 문장을 좀 길게 쓰면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어휘들도 상당히 새로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 사전을 늘 찾아보는 게 좋겠어요.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어 사전을 꼭 보세요. 또 한국어 사전 옛날에는 뭐 외국에서는 이렇게 책으로 된 사전은 구하기도 힘들었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사전이 이렇게 부피가 크니까. 근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온라인 사전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궁금증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궁금증이 있을 때 찾아보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냥 평소에 그냥 사전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다가 그런 낱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머릿속에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궁금할 때 보라 이거죠. 궁금할 때 보라. 궁금할 때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머리에 깊이 박힐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휘들을 한 과가 끝날 때마다 거기 나오는 어휘들을 다 좀 익혀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교재가 또 그 어휘들 익히는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쪽인데요. 쓰기 쪽은 미래 유망이 이제 읽기와 관련이 되어 있죠. 미래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쓰기에서는 띄어쓰기에 맞게 문장을 쓰는 거, 그다음 띄어쓰기에 맞게 한 단락의 글을 쓰는 것, 이걸 매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쓰면은 내가 다 그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 많고, 또, 원래는 이런 거는 이제, 그, 티칭 어시스턴트, 강의를 보조해주는 조교가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문법 및 표현에서는 띄어쓰기라고 하는 것을 잘 익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어휘가 또 여기도 나옵니다. 유망치가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과 현대인과 직업, 현대인과 직업. 자, 교재는 10페이지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직업의 의미와 가치. 의미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이 됐는데, 자, 의미란 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의미란 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말은 의미죠, 의미. 의미를 찾아서. 내가 지금 찾는 것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고 해서, 앞에 보시면은, 국립국어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국립국어원. 한국의 어문 정책, 이런 것을, 총괄하면서 또 한국어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정부 기관입니다. 국립국어원. 여기에서 나온 사전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권위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사전입니다. 자, 이 둘 중에서 이 의미란 말은 다 한자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한자어. 여러분들이 이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에도 한자어를 근거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자를 여러분이 안 배우셨죠? 안 배웠죠? 그런데 사실 고급 한국어를 하려면은 이 한자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한자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선 눈으로라도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아, 이게 한자어구나.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요. 요 두 번째 음입니다. 두 번째 음인데, 자, 여기에 이 음이란 말에는 세 가지의 또 그 밑에 의미가 또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말이나 글의 뜻. 뭐, 어, 하늘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를테면. 예, 그게 의미죠. 하늘에. 그러면 저 위에 있고, 뭐, 푸른색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이거는 말이나 글이 아니라 행위나 현상. 삶의 의미, 역사적 의미 있는 우수. 세 번째, 사물의 현상의 가치. 그랬어요. 이거 뜻풀이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다.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오는 직업의 의미와 가치라는 말에서 그 의미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채팅으로 한번 저기 보내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여러분이 내 채팅을 받으셨죠? 거기에 이제 답장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 사전을 찾을 때 그 그냥 일반적인 한국어는 이 첫 번째 뜻만 알면 돼요, 대개. 예, 첫 번째 뜻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학문 목적의 한국어를 하려면 반드시 그 다음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핸드폰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 검색을 하면은, 응? 그 핸드폰이 화면이 작으니까 첫 번째 뜻만, 말의 글이나 뜻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2번, 3번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번보다는 그 말의 뜻보다는 직업이란 말의 뜻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 뜻이나 세 번째 뜻. 그러니까 뭔가 그 좀 조금 심각하죠. 예, 이렇게 쉬운 뜻은 아니죠. 직업의 의미.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가치, 이 뒤에 나오는 의미와 가치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이 두 말이 서로 비슷한 말이에요. 같은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2번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3번 쪽에 해당하겠죠. 3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읽어줄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어디서 조금씩 이렇게 끊는구나. 금방 내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고 떼고 직업을 선택할 때 하고 한번 떼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하거나 이 쉼표 표시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띄어읽기만 잘 띄어읽으면 여러분이 읽는 걸 보면 여러분의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아, 잘 띄어서 읽는구나. 그런데 실제 책에 써 있을 때는 그 띈 자리가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꾸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됩니다. 소리 내어서 그러면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이제 문장이라는 것은 마침표를 찍어지는 마침표가 찍어지는 마침표는 이제 마침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뭐 한식 이렇게 세 종류가 있죠. 그럼 거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은 또 그 밑에 절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close 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문법은 배우셨죠? 그 절 단위로 끌어 읽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 절을 읽으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갖추면 굉장히 좋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다음에서 세 가지만 보십시오. 다음은 어떤 거냐면 밑에 이 네모칸이 쳐진 거에서 세 가지만 골라본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네모칸은 안정적인 직업, 장래성이 밝은 직업, 근로환경이 좋은 직업,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수입이 많아서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라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해놓고 이렇게 괄호를 해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위에 나오는 8가지 중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할 때 거기다 적어서 기타에다 표시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8가지 중에서 3개만 골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다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해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 이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4학년이죠. 4학년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졸업을 앞두면은 직업을 찾아야 되겠죠. 직업, 보케이션, 자기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직업 안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직업 안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큰 부잣집 같으면 직업 없이도 살 수 있겠네요. 집에 있는 돈으로 먹고 살면 되니까. 근데 인생의 목적 그냥 놀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떤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그 나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일하면서 재미있는 직업. 일하면서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카메라만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 나는 대단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참 재미있어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또 해야 된다. 직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치과 의사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예. 치과 의사 왜 좋은 직업이에요? 아, 다른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좋은 직업이죠. 그 다음에 아마 돈도 베트남에서도 치과 의사들 돈 잘 벌 거예요. 돈도 많이 버니까 좋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굉장히 존중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치과 의사가 일을 하는데 일을 뽑아야 되는 일을 잘 힘이 없어서 못 뽑아. 그러면 안 되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단은 그 여기에 나온 8가지 범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 같아요? 에, 어떤 남자 연구원이 어떤 실험실, 레보라토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오른쪽에 보면 그 현미경이 있어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그 다음에 왼쪽을 보면 이렇게 그 유리병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액체를 부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걸 이제 그 연구해 보는 것 같죠. 저 위에는 또 그런 실험 도구들도 있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과학 분야의 화학 같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크게 그려진 사람은 그 직업이 뭐 같아요? 직업이 내가 보기에는 머리에다가 어떤 걸 한 거 보니까 이게 간호사 같아, 간호사. 병원에서 의사 도와서 일하는 간호사 같은 사람인데 그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휠체어라고 하죠. 휠체어. 아픈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저 뒤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남자 직원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고 남자가 또 재밌게 얘기하면서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은 아마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노인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림 보니까 이거는 젊은이가 있죠. 젊은이가 어, 어디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는가 봐요. 조명이 있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죠. 앞에서는 막 불이 양쪽에서 이렇게 치솟는 것이 보이죠.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 좋아요? 이 첫 번째 직업은 이게 이 중에서 떤 직업에 해당할까요? 안정적이냐, 장래성이 밝으냐, 근로 환경이 좋으냐, 사회 봉사할 수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느냐,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느냐, 수입이 많아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되느냐,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라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떤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이 규칙적일까요? 실험실에 있으면?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할 거,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의 능력에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찾아볼 텐데, 어,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학부를 졸업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개 정도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에 국어 선생님, 한국어 선생님으로 가는 거.
두 번째가 어디 신문사의 기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출판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국문과를 졸업하고 또 문학을 했으니까 작가가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사 기자도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문사 기자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신문사에서 월급을 조금밖에 주질 않는데요. 그럼 부족한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 지역에 있는 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광고를 그 기업체 광고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에 내주고 그러면 신문사에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얼마씩 더 준다는 거예요. 아, 그게 신문 기자가 할 일인가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런 일은 내가 내 능력에 내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직업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질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얘기해서 홈스쿨링이라고 얘기합니다. 홈스쿨.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냥.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그 홈스쿨링 하는 과정에서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교수는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와서 나한테 인터뷰를 하러 와서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그런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고등학생들, 뭐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이제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이제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각종 직업을 다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그래서 코리아 잡 월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할 때, 이런 것이 이게 안정적인 직업인가, 장래성이 밝은 직업인가, 이런 항목들을 한번 그 직업에 대해서 적용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이 중에서 어떤 데 해당할까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적이라는 말은 고용이 안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용. 한번 채용이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쫓겨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 회사가 또 망하지 않는다. 회사가 망하면 고용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잖아요. 예. 그런 걸 말하고 장래성이 밝은 직업이다. 장래성이 밝다. 반대말은 뭘까요? 장래성이 없다. 혹은 장래성이 뭐 어둡다. 밝다 그랬으니까 어둡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장래, 앞으로 미래, 지금은 조금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여기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뭐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큰 일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수 있다. 그걸 장래성이라고 그래요. 장래성. 그 다음에 근로 환경이 좋은 직업. 근로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일을 하는데 막 그 조명이 어둡다거나 뭐 먼지가 많이 난다거나 소음이 시끄럽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환경. 여기서 내가 카메라를 좀 바꿔보겠는데요. 예, 지금 이게 이제 내 창문 바깥을 바라보는 카메라 모습입니다.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곳은 어, 한국에 있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한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가령 게임 회사, 뭐 인터넷 회사, 통신 회사, 뭐 자동차의 그 어떤 자율주행 차 이런 거 연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로.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큰 건물이 하나 이렇게 위에가 연결된 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한국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NC소프트 회사인데 그 아마 여기가 나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게임이 그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건물도 멋있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대요.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이 건물 내 병원도 직원들 위한 병원도 있고 아이들 뭐 타가 시설도 있고 뭐 식당도 좋고 직원이 결혼하면 그 회사의 강당에서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복지나 근로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 봉사한다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좀 조금 희생하면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지위 뭐 이렇게 높은 직업이 있고 낮은 직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에 보면은 높은 사람 있고 좀 낮은 사람 있죠. 이제 갑자기 일반적으로 낮은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높은 사람으로 가는데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뭐냐면 이를테면 그 한국에 그 고시라는 제도가 있네. 고시. 이거는 시험 치는 걸 말해요.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날부터 이 사람이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 그러면 굉장히 이게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더라도 제일 밑에가 9급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이 돼버려. 5급.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뭐 베트남 내가 잘 그런 제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고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시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예. 그 다음에 명성을 얻는다. 명성을 얻는다는 것은 그 이름이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름이 빛난다. 내 이름이 김병선인데 가운데 있는 병자가 한자로 빛날 병자입니다. 빛난다. 내가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빛난다는 건 뭐냐면 누구라도 나를 다 알아봐. 아, 안녕하세요. 뭐 서로 인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가장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 그렇죠? 예, 연예인들. 그다음에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높은 사람들. 베트남에서 명성이 가장 높은 한국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네. 명성이 가장 높은 한국 사람 누구? 뭐 연예인들이 있겠죠. 내가 20년 전에 하노이에 갔을 때는 그때 건물에 크게 이렇게 그 선전하는 그 광고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김남주라는 당시 한국의 배우, 그 여자 배우가 거기 있더라고요. 김남주, 이분들이 김남주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은 100% 박항서 감독이죠. 박항서 감독. 예. 그게 명성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적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 나는 내 개인적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국문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뭐냐면 글 쓰는 거.
작가가 되는 것. 이 생각으로 국문과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여러분 나이때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가서부터는 이제 글 쓰는 거하고 담을 쌓고 계속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 뭐 가르치는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걸 좀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글 쓰는 일은 조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직업별로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시를 쓰는 사람이 꼴찌예요. 돈을 못 번다고요. 생활비도 못 벌어. 그 다음에 소설가는 조금 돈을 더 이게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을. 근데 소설가는 끝에서 세 번째든가 뭐 끝에서 아홉 번째든가 하여튼 소설가도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소설 써서 돈 못 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는 뭐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들은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이 있죠. 근데 사실 그 특히 이렇게 젊을 때, 여러분처럼 젊을 때는 그 위험을 좀 부담하고서라도, 영어로 하면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죠. 리스크 테이킹. 좀 모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모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수입 문제 이런 것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까 옛날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어, 교수가 되어서는 참 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학생들 가르치지, 논문 지도하지, 내가 또 연구해서 논문 써야지, 이제 이러니까 어려웠고, 거기에 정신 쏟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 저기, 코비드 팬데믹 시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사회가 멈춰버린 3년 전에 한 몇 달이 사회가 딱 멈췄어요. 학교도 개학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내 생의 어떤 정신세계 블랭크, 이 공백 상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옛날에 쓰고 싶었던 것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만에 작품 10개를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갑자기 썼죠. 그래가지고 그냥 써놓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이 책을 냈어요. 어, 제목이 가뭄의 끝 그랬죠? 예, 가뭄의 끝. 이 책을 냈는데 예, 내가 그저께 이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한국문학예술위원회에서 문학 나눔이라는 행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해에 나온 이 소설 책 중에 이제 좋은 책들을 자기들이 사서 도서관에 보내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답니다. 예,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내가 일종의 상을 탄 거죠. 네, 상을 탄 겁니다. 뭐 실제로 상이 오거나 뭐 상금이 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나는 내 책이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된다는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보면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며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직업.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면 규칙적이죠. 규칙적이에요. 근데 직업에 따라서는 이게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다 일들을 정해진 대로 약속 시간만 일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테크노밸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같은 IT 회사이긴 해도 여러 가지 그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개발자, 프로그래머,
근데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창작하는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빈둥빈둥 놀아야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밤에 보면 여기 불들이 다 켜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그것이 이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밤에 불이 많이 켜 있는 것.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근무 시간을 잘 지켜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정해서 요즘 일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가령 무슨 배달 일을 한다 하면 언제 자기가 불려갈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생활을 즐기기가 어렵죠. 돈은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거기다가 여러분 책에다가 쓰세요. 제일 중요한 거에다 1번, 그 다음 중요한 거에 2번, 그 다음 중요한 거에 3번. 세 가지만 고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55분이 지났는데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고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그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서 채팅창에다가 1, 나는 1, 그리고 근로 환경이 좋은 직업, 2, 자신의 개성이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다 좀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5분 쉬겠습니다.